안녕하세요. 오늘은 맹호연의 만박심양 망여산이라는 시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시의 제목의 뜻은 저녁에 심양에 배를 대고 여산을 바라보다 라는 뜻입니다. 여산은 지난번에 이태백이 쓴 망여산폭포라는 시에서 등장했던 산 이름이죠. 그 여산의 북쪽에 구강시, 오늘날의 구강시가 있는데 그 구강시가 옛날에는 심양이라 불렸습니다. 그럼 이 시를 먼저 두 번 낭송을 하고 해설을 하겠습니다. 완보 슌양望庐山挂席几千里名山都未逢亳州浔阳郭时见香罗峰长读远公传永怀城外中东临经书近日暮空文中晚泊浔阳望庐山挂席几千里名山都未逢亳州浔阳郭时见香罗峰长读远公传永怀城外中东临经书近日暮空文中맹호연은 개원 17년에서부터 개원 21년까지 약 4년간 5월 지역에 여행을 갔었습니다. 이 시는 그 여행길에서 돌아오는 길에 강서성의 그 구강시, 옛날 이름으로 심양이라고 그러는 그 구강시 앞에 흐르는 양자강에 배를 태고 가까이 있는 여산에서 들려오는 독림사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쓴 것입니다. 맹호연은 송나라 어무가 창랑시화에서 멍샹양学历下韩退之远胜而其实读出退之之上一位妙物而已라고 해서 그 한유의 시보다 훨씬 낫다는 평가를 들었는데 어무의 이 시를 시평을 소개를 해보면 맹양양이라는 것은 양양이 맹호연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 고향을 가지고 호처럼 쓴 것입니다. 맹양양의 학력은 하한퇴지 원심이나 학력은 그 한퇴지는 한유죠. 한퇴지보다 훨씬 아래이나 그러나 기시 그 시는 독출 퇴지지상 그 한퇴지의 위에 유독 뛰어난 것은 일미묘오이라 묘오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그 시가 독출 퇴지지상 한퇴지의 시보다 유독 그 위에 솟아 있는 것은 오로지 묘일 뿐이다 라고 해서 칭찬을 했는데요. 그 묘라는 것이 어무가 굉장히 숭상하는 개념이죠. 성당시는 투철지오다 그 오하고 묘의 오하고 같은 오죠. 그러니까 시인으로서의 특별한 비상식적인 오로지 시에만 있는 어떤 깨달음을 맹호연은 깨달았다 이렇게 칭찬한 건데요. 맹호연은 경전을 연구하지도 않고 왕유처럼 불교에 열심이지도 않고 그리고 무슨 두부나 이백이나 왕유나 이런 사람들 모두 벼슬을 했었는데 벼슬도 하지도 않고 하여서 그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오로지 시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가 더 유난히 특별하지 않았나, 독창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왕유맹오연을 산수시파라고 하는데 유난히 그 자연 어렵지 않게 자연을 묘사하고 은거에서 사는 삶에 대한 그 가벼운 즐거움 그것을 표현한 게 이 묘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박 심양 망여산이라는 이 시를 한 구씩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挂席及千里 名山都 웨이봉 괴석 기천리 명산 도미봉. 괴석 기천리라는 것은 괴석이라는 것은 그 배를 타고 여행을 갔던 걸 얘기하고 기천리는 자기 고향 그 양양으로부터 후베이성의 양양으로부터 5월 지역 그러니까 월이니까 절강성이죠. 절강성 끝에까지 그 갔던 그 거리를 기천리로 표현을 한 거죠. 양양으로부터 절강성 끝에 무슨 사오싱이라든가 닝보라든가 그런 데까지 여행을 했지만 명산도 미봉 명산 유명한 산은 모두 만나지 못했다. 조금 전에는 길에서 녹음을 했었는데 차가 가까이 오고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속 그 해설을 이어가겠습니다. 제2구에서 명산도 웨이봉이라고 한 것은 그 자기 고향 양양에서부터 저 절강성 사오싱이나 닝보 같은 데까지 여행을 갔다 오면서 명산을 모두 전혀 못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이에 명산이 없을 리 없지만은 예를 들면 사오싱의 그 회계산 같은 것은 사령운도 살았었고 사안도 살았었고 그래서 유명한 산인데도 그것을 명산으로 봐주지 않는 게 여산만이 명산이다 그런 생각이 맹호연 마음속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3구로 넘어갈게요. 모저우 슌양구 박조 심양곽. 곽이라면 성 바깥에 있는 성이에요. 큰 도시를 방해하기 위해서 성 하나를 쌓고 그 바깥에 또 하나의 성을 쌓아서 이중으로 방위를 하는데 곽이라는 것은 그 바깥에 있는 성담이죠. 그래서 합쳐서 성곽 그러죠. 그 심양 오늘날의 구강시의 그 심양곽에 흐르는 양자강 가에다가 배를 대고 분이 시견 향로봉 시견 향로봉 비로소 향로봉이 보인다. 향로봉이라면 전에 앞에서 소개한 그 이태백이 개원 13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쓴 맹호연이 이 시를 쓴 시기가 개원 21년이니까 8년 전에 이태백이 향로봉에서 흘러내리는 그 여산폭포를 보고서 망여산폭포라는 시를 썼죠. 르자오 향루 성즈옌 해가 향로봉을 비치니 그 보랏빛 안개 무지개가 생긴다. 그렇게 시작하는 시로 비료지카 삼천척 비료지시아 산첸츠라고 그러는 아주 인구에 회자하는 명구를 담은 시죠. 아마 맹호연도 향로봉을 보면서 이태백의 이 시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4년 전에 그 고향을 떠나올 때 떠난 개원 17년 그 다음엔 개원 18년에 그 이태백이 황학로에서 맹호연을 전송한 시를 소개한 바 있죠. 그때의 그 맹호연과 이태백이 헤어지고 또 그보다 2년 전에 농문산에 들어와서 이태백이 열흘 동안을 같이 묵었던 것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 구로 그러니까 시견 향로봉이라는 것은 비로소 향로봉이 보인다. 그 다음 구로 넘어갈게요. 장두 유엔 공주안 일찍이 원공이라는 것은
해원대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해원대사는 334년에 태어나서 41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83세에 돌아가신 거네요. 중국인으로서는 굉장히 장수를 한 거죠. 그 당시에 중국인으로서는 대개 60세 전후해서 사망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이분은 수도를 잘해서 오래 살았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51세 되던 384년에 여산의 서쪽에 독림사라는 절을 짓고 여기서 아미타불의 그 정토, 아주 깨끗한 땅이라는 그 정토를 지향한다는 의미의 정토종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 독림사가 정토종의 본원인데, 그 원궁전이라고 그러면은 해원의 그 전기죠. 전기를 장도 일찍이 읽었는데 그 이후로 용화의 정화이종, 진외라면 사바세계 바깥의 발자취, 정화이종 그러면 발자취, 종이 발자취니까, 그래서 이 정화이종이라는 것은 해원대사의 발자취를 용화의 늘 그리워했다. 늘 가슴에 품고 있었다. 자기도 출가해서 본격적으로 수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 다음 동린징수진, 지금 자기가 배를 댄 데가 독림정사에서부터 가까운지 르무, 해가 저무는데 콩, 원종, 공연이, 이 공자는 보통 공연이 하고 해석이 되지만 여기서는 이게 종소리가 공중을 타고 은근히 들려오는 모습, 은근히 들려오는 그런 모습을 형용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르모, 해는 저무는데 은은하게 종소리가 들린다. 봉연히 종소리가 들린다. 은은하게 종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시를 2번 낭송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완보 슌양 왕 루산, 당 멍하오란, 挂席几千里，名山都未逢。亳州浔阳郭，始见香炉峰。长读远公传，永怀城外钟。东临金色尽，日暮空文中。晚泊浔阳望庐山，挂席几千里，名山都未逢。亳州浔阳郭，始见香炉峰。长读远公传，永怀城外钟。东临金色尽，日暮空文中。